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인기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하는 중공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중국하오성인 보이스 오브 차이나 2021이 중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장위성TV의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중공 당국이 갑자기 통지를 내려 방송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인기투표를 중국어로는 하이슈엔이라고 하는데 이는 촌 단위의 주민 직접 투표를 의미합니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 말고도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 창다오잉, 오디션 프로그램 칭춘여운이도 중단됐습니다. 인기 투표 방식으로 우승자를 선발하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모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5월 20일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가유관 부문의 통지가 모든 종합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투표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 프로그램도 국가상관 부문의 결정은 견결히 지켜 오늘부터 선발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중국 내 예능 프로그램은 끝장났다고 하는 이도 있고 일부 샤오퍼농들은 종합 예능 프로그램이 난립하고 있으니 국가가 손을 볼 때가 됐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보이스 오브 차이나는 2012년 처음 시작된 이래 열기가 줄어든 적이 없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인기 투표로 여러 스타들을 탄생시켰고 심사위원으로는 조제룬, 나인 같은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맡았습니다. 재미화교평론가 왕지는 이에 대해 중공은 세속화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서적, 문화상품에 대해 꺼려하는 특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종합 예능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고 젊은 연예인들이 그들만의 문화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겁니다. 중공 당국은 그래서 CCTV를 동원해 공산당의 주선율에 보조를 맞추는 중국 시사대회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선율이라는 단어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을 의미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태도를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세속화된 프로그램을 좋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세속화된 프로그램이 백성들을 너무 매료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중공의 탄압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 여성 가수 선발소 초급 여성 슈퍼걸이 중공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시청률이 엄청나 무려 4억이 프로그램에 열광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집단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방송을 관할하는 광전총국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기 가수 선발을 위해 투표라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와 같아 정권 전복의 위험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광전총국은 2007년에도 대중 참여 스타 선발 프로그램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골든타임인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다는 지시였습니다. 후속 순회 공연 프로그램도 각제 위성 TV로 방송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북경의 봄이란 잡지의 평론가 후핑은 슈퍼걸 프로그램이 참가 가수와 팬들 간의 소통 규모가 너무나도 컸고 유명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눈의 가시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에서 모든 대중활동은 공산당이 직접 영도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아이돌은 그게 안 돼 시기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주선율의 범주 바깥에서 대중의 시선을 끄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손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인기 가요나 율동 등은 붉은색 일색인 홍색 열기를 누를 잠재적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쓰촨성의 타이타닉 테마파크가 건설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구이저우성의 절경인 완펑후에도 유럽풍의 성체가 들어섰습니다. 구이저우 첸신한 자치주의 수도 싱이시에 있는 이 성체는 말링허 협곡과도 접해 있는 천혜 풍광을 자랑합니다. 광동성의 질롱 집단이 2억 유엔을 투자해 건설한
완펑 호수섬에 조성한 이 성체는 호텔입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없어 사진 촬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호텔처럼 입장료는 있습니다. 50위엔의 입장료를 내면 성체를 관람할 수 있고 30위엔을 내면 200m에 이르는 연결다리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곳은 또 있습니다. 장쑤성 우시의 빈후치 풍경구입니다. 우시의 타이후에 산과 물이 접한 호수변의 황가 원림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1994년부터 5억 위엔을 투자해 건설한 풍경구입니다. 호수 중앙에 3층짜리 번듯한 누각을 지었고 그 주변으로는 호수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 긴 주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들을 그대로 방치해 주랑에는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나무가 잡초처럼 들어섰고 기와장은 여기저기 날아갔습니다. 산 위의 누각도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잡초도 무성하고 곳곳에 칠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중세 건축물을 본따 지은 이곳은 예전에 수많은 사극의 촬영지였습니다. TV 드라마 소강호도 여기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산 위의 건물 단지 가운데는 예전에 식당도 있습니다. 호수에서 잡아올린 생선 요리를 팔던 식당도 지금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나무처럼 자라있고 건물 유리창은 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갯가의 토루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호텔로 보이는 건물 옆에 덩그러니 지은 원형 건물 토루도 잡초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갯가인들이 집단 방어를 위해 만든 건축물이 토루입니다. 그런데 내부가 아주 희한합니다. 로마 콜로세움처럼 중앙에 경기장을 만들고 원형으로 빙 둘러 관람대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서커스 공연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무와 잡초가 무성한 중앙마당 주위로 실제로 토르처럼 주랑도 있고 거주시설인 방도 있습니다. 안에는 솥을 올려놓는 농가용 부뚜막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설물들이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됐다면 상당히 훌륭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건물들에는 온통 넝쿨 조성입니다. 중국어로 넝쿨을 바선후, 산을 오르는 호랑이라 부릅니다. 중국에는 이처럼 대규모로 지어놓고 폐허가 된 풍경구가 숱하게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는 중서부 오지 빈곤 지역에 파견한 지원교사 즈자오 제도가 있습니다. 상산 하향 운동에 따른 도시 대학생들의 체험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산촌의 교사들이 이들에게 제발 오지 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사연이 아주 눈물겹습니다. 산간 벽지 아이들은 외지에 나간 적이 없어 굉장히 빈곤하지만 바깥 세상의 존재를 모릅니다.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나름 행복감을 느꼈던 아이들이 외지에서 봉사하러 온 대학생 자원교사를 접하고 문화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잠깐 동안의 산간 오지 체험이지만 막상 이들 교사들이 떠나면 아이들은 더욱 좌절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교사들은 도시로 떠나면 그만이지만 자신들은 영원히 산간 벽지에 남아 평생을 지낸다는 생각하니 어린 멘탈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적고 부모들이 일하러 외지에 나간 중공 오지 산간의 소학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사나 학생들이나 무상급식이긴 하지만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따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아무 데서나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휘황찬란함을 보고 중공의 국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간 오지로 가면 문명과 두절돼 사는 지역도 많습니다. 구멍가게조차 없어 아예 돈을 쓸 데도 없는 황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보면 가난하지만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어린이들과 동네를 방황하는 들개, 그리고 닭, 오리가 풍경의 전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8일 타이완에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15만 도스가 들어왔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이 자국산 백신을 거부하고
미국산 백신을 도입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화 항공편으로 백신을 수송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두바이를 거쳐 타오유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해와 감시를 우려해 인도양 동남아 노선을 택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정상 루트보다 2시간 지연됐습니다. 5월 28일 통계로 타이완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모두 7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사스 사망자 73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299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14일 연속 하루 확진자 1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우한 폐렴으로 타이완 사회의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의 경각심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내걸린 공고문을 보면 중공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공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소독약을 비치하니 자발적으로 손을 소독해달라는 팻말입니다. 중공은 이에 앞서 타이완 민주당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구아타이반의 쭈펑리엔 대변인은 타이완 내 우한 폐렴 상황이 심각한데도 온갖 핑계를 들어 중공 백신을 도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산을 기웃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를 순조롭게 계약까지 하고 독일 바이오엔텍에서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중공의 개입으로 서명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외부 구매와 곧 개발된 국내산까지 합쳐 3천만 도스를 이미 계약해 8월이면 1천만 도스가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각지는 우한 폐렴 백신 접종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광동성 광저우와 포산에서는 서로 먼저 맞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공황 상태입니다. 새치기는 물론이고 바리케이트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에 깔리고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전파 능력이 강한 인도 변종이 중공에도 상륙했습니다. 인도 변종 바이러스는 중공 여러 곳에 전파됐습니다. 중공 관영 CCTV에 따르면 5월 27일 현재 31개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 건설 병단 등지에서 이미 5억 8,436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시, 구이저우, 안후이 등 6개 성에서는 백신 부족인지 6월에는 접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8일 푸젠성 푸티엔입니다. 폭우가 내리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차장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이치는 빗물을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내린 폭우로 푸티엔시 도심은 무릎 허리 높이까지 침수했습니다. 아주 거센 비바람이 이 일대를 몰아쳤습니다. 매일같이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푸젠에는 5월 들어 3차례 폭우가 내려 26일 기준으로 모두 24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예년의 평균치인 184mm를 초과했습니다. 푸젠 북부의 15개 현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푸젠 추엔저우의 도심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뒤덮은 도시에서는 자동차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창강 삼엽 집단이 윈난성 사우통시 차오자 현에 건설 중인 바이허탄 수력 발전소입니다. 진사강 하류에 위치한 댐으로 규모가 산샤댐 다음인 세계 2위입니다. 높이가 무려 300m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짓기 시작해 이제 완공 단계입니다. 2021년 4월 6일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한 이 수력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1,700억 유엔에 달합니다. 이 댐의 건설로 윈난과 스촨에 110개 마을이 스몰됐고 1,000만 명의 주민이 이주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댐의 건설로 가둔 물의 무게가 집안을 압박해 윈난 따리의 지진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